마감의 정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석 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번 주 주봉으로 일단 코스피가 0.5%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주봉으로 0.83% 상승하면서 주간 기준 끝났습니다. 오늘 장의 한마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장 한마디는 연속적인 시장 매수세가 없는 시장, 삼성전자 관련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수 연속성이 붙기 전까지는 매매, 물음표, 예스, 느낌표입니다. 네,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외국인의 어떤 뒷받침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번 주 좀 강하게 올라서는 듯 하다가 오늘 장은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다음 주를 위한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급락세가 나온 원인은 가장 1차적으로 이 PPI 지표, 이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나서부터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거든요. 2년물이 4.68%까지 급등했고, 그 다음에 10년물은 4.28%까지 급등하다 보니까 해외 시장도 이 매물이 꽤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아침부터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그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급냉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주범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주범. 누가 이랬는가 이래요. 누가 이랬는가 보니까 범인이 짠 하고 나타났네요. 그죠?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1조 이상을 매도 물량들을 쏟아부었고, 그죠? 그 다음에 선물 쪽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 9,300억 원 정도. 우리가 계약수로 치게 되면은 1조, 현물 1조, 선물 1조.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작정하고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던진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되죠.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거잖아요. 오늘 이 결과가 나와서 오늘 알게 된 거잖아요. 오늘. 그죠? 그래서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시장이 급락이 된 건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원인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핵심 원인들을. 그래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데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근데 어제는 급등했었잖아요. 급등하고 신고가였었고, 그 다음에 따라가고 싶었던 시장이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따라가서 이런 폭락들을 피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급락을 했구나. 난 추격 매수 안 했는데, 그러니까 피해가 없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석하면 늦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2,718인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코리아라는 나라가 수출 기반이기 때문에 내수주 중심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이 수출주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면 나는 그냥 올라가는 사람 박수 치고 그리고 나서 급락이나 조정 나올 때 사야지 하면은 이제 금융주나 지주사나 이런 걸 안 따라간다 이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폭락이 나와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연속으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한 2번 정도 더 빠지면은. 그때는 이제 기다렸던 사람들은 또 다시 이렇게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추격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본전 왔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시점에는 한 20-30% 수익 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수 위여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시장에서 주도주라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KB금융도 마찬가지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 하나금융지주, 이게 아직 죽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생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죠? 이 죽었다라기보다는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구나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두 글자를 제가 알려줄게요. 징조 또는 징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지주사 관련된 주식 가운데에서 오늘 장중에 급락세가 나왔던 주식이 뭐가 있었냐면은 LG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LG가 한 8% 가까운 급락세가 가다가 그냥 훅 빠졌었다고. 훅 빠졌었어요, 여러분. 오늘. 근데 전일 어떤 주식들이 갑자기 훅 하고 이제 빠지는 흐름들이 나왔냐면, 게임주 가운데 크래프톤. 어제잖아요, 어제. 장중에 푹 꺼졌어요. 푹. 뭔가 장중에 물량 쏙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전날에는 HLB.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징조, 징후. 아니, HLB는 바이오 제약이고, 크래프톤은 게임주고, 그 다음에 LG는 지주사 아니냐. 그러면 분명히 다를 텐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죠. 이거 ETF로 엮을 수 있잖아요. 뭐, 코세프 ETF는 여러분 뭐 이거 피어서 삽니까? 이걸 자산 배분할 때는 다른 업종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 보면은 차트가 비슷한 차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차트가 비슷한 차트가 만들어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전 단계, 이러한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게 전 단계인 거예요. 거래대금이 급증해요. 그 전에 여러분들 계좌에 돈 넣는 게 먼저잖아요. 그죠?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에 돈 넣는 게 먼저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선행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징후, 징조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느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718 여기인데 시장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거야. 대한민국 코리아 잘 들어. 내가 너희들한테 힌트 줄 거야. 어떤 신호를 줄 거냐. 자, 2500에서 2600, 2700 요 올라오는 구간 동안 나는 유동성을 키워줬어. 어디서? 자동차와 금융지주사를 통해서. 이게 시장의 중심이라는 건 바뀌지 않아. 하지만 징호, 징주, 여기서 나 돈 빼는 신호 보여줬어. 돈 빼는 신호 보여줬어. 그럼 이 돈 빼고 나서 시장을 하락장으로 할 거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장이 바텀을 보일 거다. 가다가 뭔가 기가 조정을 보이든 뭐 바닥 신호를 보이든 뭔가 이렇게 시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시장이 브레이크 걸리는 시점에 이 매도된 자금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포인트다 이거예요. 징후, 징주, 돈 빼는 주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같은 AI 관련된 테마 주식도 꽤 많이 빠졌거든요. 25,000원에서 15,000원. 그죠? 거의 안 빠진 게 한미 반도체 정도만 안 빠졌었다고. 그 나머지 주식들은 차익 매물들 꽤 나왔죠. 그죠? 이 돈들이 반도체 쪽으로 옮기는지가 진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 정도 좀 살려주고, 그동안 주주총회나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빼가지고 이 돈을 반도체 쪽으로 넣지 않는다. 그럼 이거 다 가짜입니다. 이 신호들. 그럼 여러분들 다 매매하고 현금 다 늘려놔야 돼요. 그리고 2550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심플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좀 눌림 조정이 나왔는데 이건 동시효과 때 조금 작용을 했던 거고, 오히려 오늘 보면은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기 관련된 주식은 오히려 급등이 나오고요. 원희갈피에서 오늘 플러스예요, 여러분. 그리고 PSK나 이오테크는 급락이 나올 때는 반등 시도한다고. 그러니까 뭐 캐시트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의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자동차와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시장이 가는 패를 흔들고 있지 않다가 여기서 이제 금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좀 돈 패가지고 반도체 좀 싼 거 없냐? 조금씩 사볼까? 최근에 그동안 가격 조정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 쪽으로만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물리더라도 여기가 여러분의 복구 속도가 빠를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 자금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다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반도체 가지고 하반기 다 먹는 거예요. 작년도 그 1월 달에서 7월 달에 배터리 없었으면 여러분들 계좌에서 완전 소외받았었고, 올해 2월 달부터 3월 중순 가는 기간 동안 자동차나 금융주에 이게 없었으면 수익이 경쟁 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같이 만약에 가는 시장이면 이거는 이번 판에 반도체가 싹 다 먹겠다는 얘기인 거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격 축소 없으면 계속 너희들은 그냥 매매만 해. 대신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이 쌀 때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바이오도 명함을 딱 냅니다. 오늘 HLB가
급락이 나온 다음에 바로 돌리면서 전고점 돌파했었을 때 제가 누구를 같이 봤냐면 알테오젠은 죽일 것이냐를 봤어요. 안 죽이대요. 안 죽였어요. 자, 그러면 돈이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중에 85만 원에서 오늘 82만 6천 왔다 갔다 했는데 셀트리온을 동시효과 때 100억을 쏘더라고요. 이게 동시효과 때 여러분 셀트리온을 100억을 쐈어요. 이게 그전까지 마이너스 흐름 보이다가 53만 주. 그럼 뭔가 매수 자금들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작은 변화가 좀 나오는 게 이번 오늘이었지 않나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속 시장 이거 없으면은 연속이 없으면 그냥 나 매매해야 되겠네. 근데 어디 갈 거냐? 바이오 중심주 3번 보면서 그다음에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만 싸게. 오케이?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한다. 그러면 반도체를 올해 하반기에 다 먹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비중 그쪽 중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는 3월 말 4월 초까지는 계속 후발로 이 역할을 계속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연속성이 없는 그 시장이지만 매수의 연속성이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시그널 읽어볼 수 있다는 부분들 확인해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지금 바로 미스터 진단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02-2128-3388번 전화 주시면 오늘 밤 9시 미스터 진단에서 여러분의 종목이 진단됩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기회 남아 있으니까요. 바로 전화 주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 통화정책회의와 주총 시즌, 여기에 GTC 2024 등 여러 일정들 대기하고 있네요. 다음 주도 바쁜 한 주 저희와 함께 하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